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또 검찰 탓 발끈한 한동훈입니다. 이 3구 초려 검찰 영장 청구 3번 만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계좌를 이틀째 압수수색 중입니다. 김 의원 탈당 하루 만인 어제 저녁 업비트와 빗썸 등 이 거래소와 카카오 지갑까지 자료 확보에 전격 나선 건데요. 김 의원 이번 수사 검찰과 윤석열 정부의 작품이라는 주장 이어가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누구도 김 의원에게 김치코인 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던 한동훈 장관, 오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어준 유튜브 같은 데 나오셔서 제 작품이다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요.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추가 해명을 했지만요. 하루 만에 물음표가 더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 중 거래한 코인의 액수가 몇천 원 수준이었다는 발언인데요.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몇천 원 예. 거래예요 이게 지금 그 시간대? 예. 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기억은 나십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거래 내역을 따져보니 김 의원 회의 중에 하루 2천만 원어치, 어떤 날은 30억 원어치를 매매한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내고 싶어도 진상조사단의 자료 제출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는 발언도 있었죠. 해당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 거래소 관계자 김 의원 본인의 요청은 없었다라며 위임장이라도 보낸다면 해당 내역 바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김 의원이지만 상의 없는 개인 플레이에 정작 진상조사단 반응은 싸늘한데요. 쓰는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다 놓고 제가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일체 미공개 정보며 로비며 그런 의혹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가 동원한다면 다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친명계 인사 중심으로 김남국 일병 구하기 목소리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끼리라도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이런 지지글부터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보호막 주문에 이어 신당을 만들어서라도 국회로 되돌려보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동지란 무엇인가? 비 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근데 참 김남국 의원 그래도 꿋꿋하게 밥 잘 먹고 잘 견디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에 김남국 의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담담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시 이들을 살려냅시다.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이 비례당이든지 뭐든지 간에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겠습니다. 네, 김 의원 본인도요, 지지자들의 응원 문자에 돌아가겠다라며 일일이 답장을 하며 복당 예고를 했는데요. 당이 무슨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네, 이 가운데 6시간 쇄신 의총 결의문에 김 의원 윤리위 제소권이 빠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나서 공식 해명을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빼자고 어쩌고 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경향신문의 그 특종 단독 기사에
뭐 대표가 빼자고 해서 뭐 빠졌다라고 하는데 권칠승 대변인은 또 뭐 아니라고 네. 뭐 하는데 어쨌거나 당 지도부의 태도가 상당히 미온적이었다라는 느낌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 10.6%포인트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반면 이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9.9%포인트, 국민의힘 지지율은 9.1%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치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고 많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냉철하게 또 돌아서실 땐 돌아서시는 분들인데 예. 사실 뭐 이런 수치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만한 수치라고 보고요. 네, 당장 이 대표 스스로가 김남국을 비호하는 철험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환된 7년 전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전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 분당 위기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당적 정리를 요청하고 측근 3인방의 총선 불출마 방침을 확인하는 등 이 친문계 정리로 쇄신에 나섰는데요. 제 자신부터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루어내고 말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저 문재인 사적생의 각오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원과 국민들께 이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고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전 대표의 결백을 믿지만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적인 거취를 결단해 주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결국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123석을 챙기며 승리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을 복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 작품이다. 한동훈 장관은 김치코인 사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따져보면 누구 작품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남국 의원의 작품이죠.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없을 일입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거래를 이상 거래로 포착을 해서 검찰에 통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탓을 하려면 그 이상 거래를 포착한 FIU의 AI 시스템을 탓을 해야 되는 건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네, 김진희 변호사님. 김 의원 해명에도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몇천 원 거래했다 하는데 지금 몇억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이제 얘기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코인을 얼마를 보유를 하고 있다던가 자금이 어떻게 흘렀다던가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임위에서 얼마를 거래했다던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좀 사실관계가 많이 이제 진술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좀 투명하게 공개를 좀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좀 진실이 어떤 건지 좀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체적인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명확히 규명이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재창당의 각오로 쇄신하겠다 의결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뒤에서는 의원들 김남국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연히 겸허히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 자체가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본인이 진상조사를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탈당을 했다 할지라도 코인 거래 내역들을 제공을 해서 당이 진상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윤리 제소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탈당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김남국 의원에게 소명을 무소속이지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또한 윤리에 제소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누가 코인을 또 거래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코인을 거래하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당신이 문제됐으니까 당신만 윤리 제소돼서 제명이 되든 뭐가 되든 징계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로 이 상임위 때라든가 이런 코인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 또는 불법적인 코인 거래를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 전수조사를 해서 함께 윤리로 넘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야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던져내는 것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되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다시 돌아가겠다 지지자들에게 문자 회신을 하고 있어요.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 입장 표명문에도 보면 잠시 당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탈당 입장을 발표하는데도. 그래서 저희가 왜 잠시를 넣었나 했는데 역시나 이 뜻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당 분들이 탈당하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다 거의 다 복당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당적을 회복을 하는데 김남국 의원의 탈당도 결국은 복당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탈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승훈 부위원장님. 일단 아까 윤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리 제소권이 의견문에서 빠진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소환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을 국민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더 엄격하게 무소속으로 탈당을 했습니다만 진상조사를 김남국 의원에게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서 국민들께 중간평가 보고를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김남국 의원을 구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수조사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지금 자꾸 이게 위장 탈당인 것처럼 복당할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내에 복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김남국 의원으로서는 민주당 후보로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현재 이 민주당의 지지율도 비상입니다. 특히 텃밭으로 여겨지던 호남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과거 이재명 대표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 힘주어 이야기했는데 과거 이 대표 발언 듣고 오시죠.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든 것도 바로 우리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김진희 변호사님, 지금 7년 전 문재인 리더십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왜 이런 7년 전 위기가 평행이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좀 이제 공통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제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대선에서 낙선한 이제 야당 대표라는 점, 그다음에 당내 퇴진 요구가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공통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 이제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한명숙 전 총리한테 뭐 당적 정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논란된 측근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016년 총선에서는 123석을 차지해서 이제 민주당 승리를 했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조금 이제 반출을 해서 이제 지금은 뭐 상황이 조금은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리더십을 좀 떠올리는 게 어떻겠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승훈 부위원장님. 오전에 행안위도 열렸습니다. 지금 코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 동봉투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장제원 위원장과 이성만 위원의 설전이 벌어졌고 공개 사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조금 설명과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품격을 요구하거든요. 근데 장제원 위원장이 이성만 의원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을 때 이성만 의원은 아직 검찰 조사도 안 받았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상임위 활동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마치 범죄자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듯한 어떤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품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제원 의원이 과거에도 이런 전력이 있습니다만 꼭 좀 개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